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건데요. 사진 보니까 굉장히 또 놀라웠습니다. 이 시위대 점거로 인해서 폐쇄가 됐던 홍콩 공항이 오늘 오전에는 이제 정상 운영으로 재개가 된 상황인데 글로벌 정세가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박준현 운영령님, 지금 이런 홍콩 시위 이슈가 미중 간의 갈등 이슈로도 이야기가 나오고 뉴욕장 역시 이로 인해서 좀 불안했다라는 해석까지 나왔거든요. 어떻게 좀 영향을 주는 건가요? 예, 홍콩 시위가 어제 오늘이 아니죠. 상당 기간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가지고 본래 이제 중국이란 홍콩하고 이제 마카오가 중국의 영토지 않습니까? 하나의 영토, 일국의 영토인데 제도 자체가 다르죠. 법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홍콩 쪽에서 범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중국 쪽에서 인도를 받아서 이제 처벌하겠다는 건데 이제 홍콩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그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계속적으로 시위를 좀 하고 있고 이제 전일 이제 시장에서 약간 좀 확대가 된 이유 자체가 전일 기사를 보니까 중국 쪽에서 시위가 격화가 좀 되니까 좀 더 강경하게 진압을 염두에 두고 홍콩 근처의 섬 근처 쪽에 무장 병력이 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조만간 강경하게 진압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새삼스럽게 이제 그동안 진행되다가 확대가 어제 이슈가 좀 되면서 미국 증시가 빠지니까 이제 이 부분들을 홍콩 증시의 영향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정치적인 부분 자체가 분명히 이제 경제 펀드멘탈에 영향을 미친다 한다면 길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중국이 천안문 시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상당히 언론 쪽에 많이 통제를 해서 보도가 되지 않았었지만 상당히 심각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중국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홍콩 시위 사태가 만약에 무력으로 진압이 좀 되면서 확대가 된다 한다면 정치 부분 자체가 다시 경제로 확대가 좀 되면서 그나마 어려운 중국 경기에 타격을 입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우려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전일 나왔던 자체가 이제 강경 진압 쪽에 기미가 보이니까 미국 쪽에서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강경 진압에 반대한다든가. 결국은 중국은 또 이제 미국의 입장에 보면 내정 간섭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결국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역 협상과도 관련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만약에 확대가 돼서 중국이 강경으로 진압해야 한다면 미국에 있는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의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좀 더 강하게 어필하는 협상이 결렬될 수 있는 그런 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이제 미국 협상까지 우려감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부분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시장 영향 부분 자체는 저는 뭐 미치는 영향 자체는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쪽입니다. 일단은 국내 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악재에 의해서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추가적으로 확대가 돼서 정말로 과거에 천안문이라든 그 확대가 되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지만 지정학적으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으로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미국 시장 자체도 주가가 빠지니까 그런 또 이슈가 부각됐던 거지 추가적으로 크게 확대가 되지 않는다 한다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겠습니다. 영향을 길게 보면 제한적이다. 최수정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좀 우리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이 뭐 어제 오늘 조금 논란이 있긴 한데 시장에 영향이 주는 듯한 코멘트들이 좀 달리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우리 박준현 운영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제한적일 것이다. 저도 거기에 굉장히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국내 증시 입장에서. 국내 증시도 그렇고 전 세계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쉽게 다들 아시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발단은 치정 사건에서부터 발단이 된 거지만 범죄인들의 이제 인도하는 부분. 그 전부터 이제 반중 인사에 대한 어떤 실종 사건도 있어서 이게 쌓이고 쌓였던 게 터진 거거든요. 결국 우리나라 과거에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보시면 좋겠어요. 5.18 쿠데타 일어났을 때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었고 그 과정에서 세계 여론의 국제 여론을 알리려고 노력도 했는데 또 알려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큰 도움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홍콩 같은 경우는 국제사회에 계속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뭐 민주인권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제 그것을 과연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나설 것이냐. 쉽지가 않잖아요. 이건 내정 간섭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다른 어떤 세계적인 국제 여론 단체에서 인권 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눈여겨보겠지만 과거의 우리 역사를 본다면, 전 세계 역사를 볼 때, 한 국가에서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직접적으로 그 나라에 침투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 역사가 크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실익이라든가, 이권의 이런 과정들이 다 복합적으로 섞였을 때, 그 나라의 어떤 내정 감독도 있을 수도 있고, 전쟁도 치르는 거지만,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호의적으로 이런 나라의 국제 민주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냐,
이렇게 해서 어느 한 국가가 직접 내정 간섭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찾아보기가 어려운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홍콩 사회에서는 심각한 우려가 생기는 발발이지만 이것이 국제 금융 시장이라든가 경제 관련 또는 이것이 나비 효과로 미중 관계 무역 협상까지 우려가 되지 않느냐. 그런 심리가 좀 나온 건 사실이지만 네. 그것은 제가 볼 때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닐까. 기운가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그건 그거고 네. 이건 이거고 이렇게 따로 해석해서 무역 협상에 나서려고 할 거고 네. 명확히 이제 무역 협상이 취소가 됐을 때 어떠한 이유에서 취소가 됐는지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글로벌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치는 거지만 지금 뭐 무역 협상에 대해서 예정되고 있는 과정이 취소됐다는 얘기는 없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한일 관계 얘기했을 때 미국이 중재자 역할이나 이런 관여하기 쉽지 않다 명분이 그리고 그렇게 지금도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 해석이 그때도 맞았습니다만 이번에 제 해석이 또 맞다 틀다에 떠나서 제가 평론했을 때 이 이슈를 가지고 평론해보고 해석해본다면 미국이 직접적으로 나서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홍콩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도 중요한데 본토에 있는 중국인들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동참해주냐에 따라서 이 영향력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본토 중국인들이 네. 같은 홍콩인도 중국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같은 뭐 그 안에서 시민단체가 뭐 현재 중국 정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 압박을 한다. 이런다면 달라지지만 이게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여론몰이는 가능하지만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만한 그 확대 해석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기우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중재로 나설 경우가 최악의 시나리오였었는데 증시에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로 발전될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네요.